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지난 시간 미국의 독립혁명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심의 힘이 얼마나 후덜덜한지 잘 알겠고요. 이제 영국과 식민지 미국의 본격적인 대결,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애국심과 총만이 썼던 오합지졸 민병대가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의 정규군 영국군에 맞서 싸웠는지, 전투 경험 전무, 식량의 보급도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무기, 대포, 탄환 부족 등 모든 면에서 열세를 딛고 어떻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지, 그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립전쟁의 시작은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매사추세츠의 자치령을 폐기하고 이에 격분하면서 각지에서 민병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4개 연대가 보스턴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보스턴 주둔 영국군을 점점 위협해오는 민병대를 보니 영국은 열이 오를 대로 오릅니다. 1775년 4월 18일 영국은 700명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콩코드에 있는 민병대 무기 창고를 제압하고 민병대를 무장해제시켜라. 그러나 이를 재빨리 눈치챈 식민지 독립파의 폴 리비어가 렉싱턴으로 바람같이 달려오고 영국군이 곧 쳐들어옵니다. 민병대는 군수물자의 대부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영국군의 작전 계획 세부 사항을 입수하고 영국군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렉싱턴의 민병대 소집 인원은 꼴랑 77명. 영국군 700명을 상대해야 하는 스파르타, 아니 77명의 민병대. 4월 19일 아침 영국군이 렉싱턴의 초지에 도착하고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자 총성이 울리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민병대는 잽싸게 철수하려는데 몇 시간 후 콩코드 근처 노스브리지에 있던 다른 패트리어트 병력이 영국군에 큰 타격을 입히자 상황은 뒤바뀌고 영국군은 보스턴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카르마, 나 살려라! 퇴각하는 영국군을 가만히 둘 민병대가 아닙니다. 반격은 시작되었고 19명의 장교와 250명의 병사가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77대 700의 대결에서 스파르타, 아니 민병대가 승리를 거둔 렉싱턴 콩코드 전투.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대륙 회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선언하고 야심차게 캐나다 원정을 추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력을 보강한 영국군의 공세에 미국 독립군은 연전 연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1776년 8월 27일 롱아일랜드 전투에 지면서 뉴욕을 내줬고 10월 28일 화이트 플레인스 전투, 11월 17일 워싱턴 요새 공방전 등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국력이 약했던 미국으로서는 독립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776년 9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벌어진 뉴욕주 세로토가 전투에서 반전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440명이 전사하고 690명이 부상당했으며 6천여 명이 항복했습니다. 반면 대륙군의 손실은 90명 전사, 240명 부상에 그쳤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열강들은 세로토가 전투 이후 미국 독립 세력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과 함께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미국 독립군이 세계 최강의 정규군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지 워싱턴을 만났을 때만 해도 오합지졸이었던 민병대가 길고 긴 대영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차 대륙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 총이 달랐습니다. 민병대는 강선이 있는 롱라이프를 사용했는데요. 강선에 의해 총탄이 회전하면서 안정적으로 명중률을 향상시키고 회전하는 총탄 자체가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게릴라 전술을 잘 활용했습니다. 민병대는 특히 게릴라전에 능했는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전술입니다. 기습하여 적에게 타격을 준 뒤 바로 후퇴하는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똑똑한 인재의 활용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민병대에는 사냥과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잘 훈련된 명사수, 이른바 샤프슈터들을 통해 영국군의 장교와 가장 큰 화력인 포병을 먼저 요격하는 방법으로 영국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독립전쟁의 시작은 매사추세츠 자치령 폐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매사추세츠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775년 전쟁이 일어나기 150여 년 전 1620년 9월 영국 청교도 102명과 선원 30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왜? 영국의 종교 탄압과 신분 차별을 피해 바로 매사추세츠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66일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배에 내리기 전 메이플라워 서약을 맺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으로 그 서약서의 내용은 자주적인 식민 정부를 수립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정을 운영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을 제정하고 준수하겠다. 이후 매사추세츠가 잉글랜드에 속했어도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의 통치에 가끔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식민지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짓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150년 후 영국이 매사추세츠 자치령을 폐기하게 되고 매사추세츠의 시민들은 반영국 의식이 극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규군 영국의 총칼을 이겨낸 진정한 힘은 바로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